효과 빠른 부동산 핫 뉴스. 부동산을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핫 뉴스 시간입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10월 첫째 주의 첫 소식부터 함께 하시죠. 앞으로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분양하는 민영 아파트는 2, 3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됩니다. 거주 의무 기간 내 거주지 이전을 원할 때는 상한제 적용을 받았던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에 매각해야 하고, 불가피하게 전매 제한 기간 중 주택을 팔아야 할 때도 LH가 우선 매입하되 매입 가격을 보유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확대 시행의 후속 조치로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공공택지 공공분양주택의 거주 의무 기간이 3년에서 5년인 것을 감안해 민간택지 내 분양가 상한제 주택이나 공공택지 내 상한제 적용 민간주택은 이보다 짧은 2년에서 3년의 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입니다. 부동산 임대소득으로 2017년 억대 연봉을 올린 미성년자가 2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8,940만 원의 임대소득을 올린 돌진한 아기 건물주도 있었습니다. 2017년 직장가입자 중 임대사업자로 건강보험에 가입한 미성년자는 224명이었습니다.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구간이 79명으로 가장 많았고, 1,000만 원 미만이 55명, 5천만 원에서 1억 원이 37명,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이 27명이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168명으로 미성년자 건물주 전체의 4분의 3을 차지했고, 경기 17명, 인천 11명, 대구 8명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억대 임대소득 미성년자는 2015년 17명, 2016년 16명이었지만 2017년에는 20명을 돌파했습니다. 미성년 최고 임대소득자는 서울에 거주하는 6살 아동으로 한 해 소득이 무려 3억 8,885만 원이었습니다. 상위 20명 명단 중 거주지역과 소득이 같은 복수의 미성년자는 부모에게 공평하게 임대소득을 물려받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2030) 세대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직주 근접을 갖춘 소형 오피스텔이 인기입니다. 중대형에 비해 적은 금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데다 임차 수요가 끊이지 않아 안정적인 투자처로도 각광받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인 가구 수는 584만 8,59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중 소형 오피스텔 선호 비중이 높은 20, 30대 1인 가구 수는 201만 2,681명으로 전체의 34%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20, 30대 1인 가구 수는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직주 근접 요소를 갖춘 소형 오피스텔을 찾는 임차 수요자들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 따르면 올 2분기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의 전용 40제곱미터 이하 오피스텔의 전월세 거래 건수는 58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의도동은 각종 금융기관의 본사, KBS 본관 및 별관, 국회의사당 등이 있어 뛰어난 직주 근접을 갖췄습니다. 이에 비해 중심 업무지와 다소 거리가 있는 영등포구 대린동은 같은 기간 13건에 그쳐 차이를 보였습니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등 이름부터 서민을 대상으로 출시된 정책 상품들이 잇따라 형평성 논란에 휩싸이면서 보여주기식 정책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의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자격은 변동금리, 중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차주 중 1주택 가구로 부부 합산소득 8,500만 원 이하, 신혼부부 및 2자녀 이상은 1억 원까지 범위가 확대됩니다. 주택가격은 9억 원 이하이고 총 20조 원 한도 내에서 주택가격이 낮은 순서부터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대출금리는 10년에서 30년 만기 연 1.85에서 2.10% 고정금리로 기존 대출을 최대 5억 원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문제는 대출 조건이 서민이라고 보기에 다소 어렵다는 점입니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2020년 기준 가구 원수별 중위소득보다 높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월 299만 1,980원입니다. 아파트 가격 상승 기조를 이어가는 올해까지 부정청약으로 적발된 건수가 700건을 넘었지만 당첨 취소는 10%도 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부정청약 의심 사례로 지난해 609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125건 등 1년 8개월 동안 총 734건을 적발하고 수사를 의뢰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적발된 부정청약이 당첨 취소로 이어진 경우는 지난해 60건, 올해 9건 등 총 69건으로 전체 부정청약 적발 건수 734건의 9.4%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9.13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선의의 피해 방지를 위해 분양권의 부정 당첨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공시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전제로 부정청약자에 대한 공급계약 취소를 의무화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계약 취소 의무화 법안은 여전히 국회 계류 중이고 공시제도 도입 관련 법안은 상정조차 되지 않아 사후 대처가 미진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복잡한 부동산 한 뉴스와 함께라면 어렵지 않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한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를 핫하게 합니다.